바보들은 왜 성공 직전에 멈출까? 전편에 이은 시리즈 2시간입니다. 편안하게 오디오북처럼 들으며 성공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해보세요. 제2장 성공 전도사들의 탄생과 악영향. 여러분,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부터 성공을 추구하게 되었을까요? 영국의 필립 체스터필드는 1774년 아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책을 통해 영국식 성공론을 주창했습니다. 체스터필드는 교육을 통한 성공을 강조하며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는 법을 설파했습니다. 같은 시대에 미국에서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등장합니다. 그는 피레침과 다초점 렌즈를 발명한 혁신가이자 계몽주의적 성공론을 제시한 사상가였습니다. 프랭클린은 사람들에게 절제, 근면, 진실 등 13가지 덕목을 강조하면서 어떤 개인이라도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의 사상은 아브라함 링컨에게도 영향을 미쳤죠. 이때까지만 해도 성공은 정치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1800년대 중반부터 미국에서는 비즈니스적 성공론이 부상합니다.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와 발명왕 토머스 에디슨이 대표적이죠. 앤드류 카네기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고 토머스 에디슨은 정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두 사람 모두 수많은 실패를 거쳐 최고의 사업가와 발명가가 됩니다. 이들은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퍼뜨렸습니다. 1900년대에 들어서면 미국 최초의 직업적 성공 전도사가 등장합니다. 바로 데일 카네기입니다. 그는 역사 속 위인들의 성공 사례를 연구하고 체계화하여 대중에게 전파한 최초의 전문가였죠. 그의 책은 지금도 한국에서 스테디셀러로 자리 잡고 있으며 대학 강의에서도 활용됩니다. 이 시기에 또 한 명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나폴레온 힐입니다. 그는 20년에 걸쳐 507명의 성공한 인물을 연구하며 성공 원리를 체계화했습니다. 그의 대표작은 5천만 부 이상 판매되어 전 세계적으로 미국식 성공학을 퍼뜨렸죠. 이러한 연구들은 성공 전도사들에게 강력한 논거를 제공했습니다. 507명의 성공 사례를 보세요. 당신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라는 논리가 대중을 설득했죠. 이 과정에서 성공을 위한 실패의 과정이 강조되었고 도전하고 변화하라는 구호가 퍼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성공론은 점점 변질됩니다. 20세기 후반을 거치며 성공론은 변화론으로 탈바꿈하거나 긍정론으로 변모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성공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대들의 처지가 보잘것없는 이유는 변화를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메시지가 전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이데올로기로 변질된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스펜서 존슨의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가 같은 책입니다. 이 책은 변화하는 세상을 받아들이라고 설득하죠. 이 책은 한국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고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시대의 한국인들에게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으려면 무조건 변화해야 하고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로 정당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기업의 구조 조정과 노동 유연화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변화하지 못한 개인의 책임이다라는 메시지가 사회 전반에 퍼지며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감추는 역할을 하게 되었죠. 이 흐름을 타고 등장한 것이 바로 긍정신학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조엘 오스틴이 있죠. 그는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통해 성공과 자기개발을 종교와 결합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라. 그러나 이것은 현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받아들이게 만드는 논리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긍정론에 빠진 신앙인들은 현실을 수긍하고 체념하는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어떤 문제들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묻지 않고 고통을 신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문제는 이러한 미국식 성공론과 긍정론이 한국에도 깊숙이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이 확대되면서 미국식 변화론과 긍정론이 한국 사회에도 영향을 미쳤죠. 90년대 이후 서점에는 자기계발서가 넘쳐났고 베스트셀러 1위는 대부분 미국과 일본의 번역서였습니다. 특히 한국의 출판사들은 미국식 성공론을 무분별하게 수입하며 자기계발을 하나의 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가, 위대한 승리, 긍정의 힘 같은 책들이 대표적이죠. 심지어 일본식 긍정론까지 유입되며 아침형 인간 신드롬까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식민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한국의 젊은이들은 미국과 일본의 번역서들에 의해 사고의 영향을 받는 시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는 무조건적인 긍정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미국식 성공론과 긍정론이 아닌 자기만의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는 아닐까요? 그 이유는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주세요. 다음 편이 기대된다면 알림 설정으로 또 만나요.
지금까지 작가 김영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